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 강의 이후에 2주가 지났습니다. 예. 네, 저번 강의 때 되게 폭발적인 반응에 교수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거는 강 대표님이 진행을 잘 해주셔서. 제가요? 네, 제가 아니요. 방송 나갔는데 네. 이렇게 부드럽게 진행 잘 하시는 분 별로 없으셨습니다. 아, 진짜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분량이 없다고 저희 부대표님께서 분량을 요번 좀 채워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 자료에 제 자료가 이미지가 2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네, 이따가 잘하신 겁니다. 아, 잘하신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좀 준비를 하셨는지. 예, 지난번에 미국 경제했는데 네네네. 사실 미국보다 더 중요한 게 중국이죠. 중국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이 경제 위기가 올 것인가. 네. 그다음에 온다면 어떤 시기고 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네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위기가 온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금융으로 중국 가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위기와 대응인데 위기에 대처한 우리의 기회. 뭐 이런 그렇죠. 제목으로도 오늘 기회죠, 기회. 네, 기회. 알겠습니다.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네. 집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우선 그 중국 경제를 장기적으로 한번 보면요. 네. 영국의 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인용한 그림입니다. 네. 세계 소비 주기에 네. 미국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전된다. 네. 그런 그림이죠. 그동안 이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소비하면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렸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소비혈액이 줄어들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멈추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아시아, 네. 이 중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한 예를 들어보면요. 네네. 작년에 중국이 자동차를 2,900만 대 생산했습니다. 2,900만 대요? 예. 네. 미국이 한 1,2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등록된 자동차 대수 전부 합쳐서 한 2,300만 대 되는 거예요. 네. 이 사람들 작년 한 해 동안 2,900만 대 생산했습니다. 네. 우리 10명당 지금 몇 명이 자동차 보유하고 계시는지 혹시? 저는 그냥 만약 찍는다면 한 4명?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네. 4명에서 지금 5명 가는 역시 가정이에요. 제가 촉이 아직 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은 1명에서 2명 가는 가정입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1999년, 뭐 1990년대 초반 수준이고. 그쵸. 네. 그 뒤로 우리 자동차 수요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자동차뿐이겠습니까? 가전제품, 화장품, 휴대폰 정말 많이 사는데요. 네. 제가 전에 하나금융연구소 소장을 했었는데 그때 네네. 중국 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그 중국 진린대학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서 중국 분들 한 5, 60명 모셔다 놓고 금융교육을 시켜드렸었어요. 네. 4주 동안 중국에서 하다가 한 주는 우리나라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분들 우리나라 오자마자 쇼핑센터 한 주 동안 4번 갔습니다. 네. 저는 이분들 따라다니면서 설화수란 화장품이 그렇게 비싼 것인지 몰랐습니다. 네. 저 롯데백화점 갔는데요. 네. 화장품 몇 개 세트로 만들었고 그 당시 110만 원이더라고요. 설화수 세트가요? 네. 네. 그리고 뭐 영양크림 하나에 3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설화수 세트 했을 때 5만 원짜리. 근데 그게 제품이 아예 네. 다른 건가 보죠? 다른 건가 보죠. 아, 네. 왜 제 눈에 비싸 보였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많이 사가시더라고요. 그냥 보따리 장수처럼 확 해서 사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큰 흐름 보면은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런 아시아 경제를 제일 강조한 사람이 짐 노조스라는 사람이죠. 너무나 금융 시장에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분이가 불인 차이나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2가지 때문에 행복하다. 그 첫 번째, 늦게라도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 어떻게 지금 행복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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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행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4살 난 딸이 중국어를 배우니까 더없이 행복하더라. 그 4살 난 딸은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주제를 미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겨버렸다. 네.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국을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미국 사람들이 좀 소비를 줄여도 네. 중국 등 아시아 소비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주가도 오르고 경제 성장도 올라가고 규모도 커지지만요.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1987년에 미국에서 블랙 먼데이, 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외환위기 겪었죠. 그 다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었습니다. 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요. 네. 네, 저는 그 위기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 네, 그것도 여기에 못지 않은 그런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2008년보다는 더 심각한 위기가 더 심각한. 오고 있다. 네. 2008년 얘기는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만 그때 중국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9% 넘게 성장했는데요. 지금은
그때 세계 경제 버팀목이 됐던 중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중국 경제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주변 부자들 보면은 미리서 좀 대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또 용기가 필요하죠. 네. 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또 더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뭐 기업이고 가게고 네. 좋은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제 중국 경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예,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해가지고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0.4% 마이너스 성장했는데요. 이 세계 경제가 이전에 언제 마이너스 성장했겠습니까? 아마 그 강 대표님이 아주 젊었을 때였 것 같은데. 그쵸. 예, 제가 아직 젊기 때문에 어렸을 때라고 말씀을. 1982년이었습니다. 네. 82년대 오면 제가 초등학교, 네. 네, 초등학교도 안 갔었던 제가 7, 8년생이거든요. 아, 의외로 그러시구나. 제가 얼굴은 조금, 네, 그렇지만 7, 8년생입니다. 네. 계속 이어주시죠. 네, 그때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하고 2009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합니다. 네. 2009년이 그렇게 어려웠는데요. 중국 경제는 9%, 10% 성장한 거예요. 저도 되게 신기했어요. 저 때. 막 주식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네. 세계 경제는 막 떨어지고 하는데 중국 경제는 9.2% 성장. 예. 그래서 이 당시 중국만이 자본주의를 구제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중국이 왜 이렇게 높은 성장을 했느냐.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특히 공기업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유도했거든요. 이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한 22% 정도 돼요. 네. 근데 중국한테 48%까지 올라간 겁니다. 네.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죠 성장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생산 능력을 늘려놨다는 거죠. 네. 근데 기업들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부실해지고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지죠. 네. 흔히 기업들이 은행한테 돈을 그 금융시장에 자금을 조달할 때 간접금융, 직접금융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간접금융은 기업들이 은행 등 금융에서 직접 빌리는 거고요. 간접금융은 주식이나 채권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요. 네네네. 그런데 이 당시 중국의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증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돼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기업이 부실해지니까 돈을 빌려 은행도 부실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정부 안 되겠다. 투자보다는 소비 중심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이게 정책 방향을 바꾼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 정부가 공기업들한테 투자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투자했는데 뭐 국민들이 정부가 소비하라 해서 하루아침에 소비가 안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소비는 서서히 늘어납니다. 장기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할 텐데요. 이거는 서서히 늘어나고 이 비중, 투자 비중 빨리 줄어들죠. 중국 사람들 저축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예. 근데 앞으로 저축률이 낮아지면서 소비가 늘어날 텐데요. 네. 근데 어떻든 이제 중국에서는 투자가 줄어들고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거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자 중심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이 부채는 정부 부채하고 민간, 가계, 기업 부채인데요. 네. 2012년부터 이게 급증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부채 많이 늘어난 나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특히 기업 부채가 심각하죠. 예, GDP 대비 164%입니다. 164%. 이렇게 높은 나라 세계에서 없죠. 음. 근데 중국 기업의 얘기가 좀 투명해지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금융연구소 중국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네. 당시 중국과 아주 중국 은행원들 만나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중국 기업들은 재무제표 3개 작성하더라. 그렇죠. 예,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네. 제출하는 거, 제출하는 거. 세무세 제출하는 거, 네. 세 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아마 기업 회계가 투명해지면 이것보다 훨씬 높을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이 떨어지면 기업 부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아마 이 수치보다는 부채가 훨씬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발표되는 거나 지금 네. 보여지는 데이터보다 더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도 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이게 네. 굉장히 불투명했거든요. 네. 외환위기 겪으면서 많이 투명해진 겁니다. 음. 중국이 그 전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중국이 기업 구조조정이 거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중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요. 뭐 안정 성장을 지속할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일본처럼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그다음에 한번 위기를 겪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 기업 은행 부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위기를 한번 겪고
장기적으로 소비 중심의 안정 성장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나리오 2번이 맨 마지막. 예. 보통 선진국들이 저렇게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한참 후에 한참 후에 시나리오였죠. 네. 그런데 당장은 한번 어려움을 겪고 네. 예, 장기적으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 이제 더 먼 장기를 보면은 또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럼 요번에는 저희들 금융 위기에 그 기회를 잡아서 시나리오 1번인 안전성장 지속에 쭉 추세를 타고 가면서 큰 기회를 잡고 그 말씀을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요. 네. 우리나라도 1980년대 3조 왕으로 10% 성장하면서 네, 엄청 굉장히 낮죠. 좋았어요. 네. 이때 자산 가격도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네, 그 그렇죠. 88년에 네. 제가 한 증권회사 들어갔는데요. 그때 증권회사 다닌 사람들 1등 신랑감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때 기억납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88년 12월 달에 증권시장에 들어갔는데 89년 3월 결산을 했었거든요. 네. 저 같은 신입사원한테 특별 보너스를 300%. 300%. 와. 참 좋은 회사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89년 4월 7일이었었습니다. 네, 네. 주가가 1,700 찍고 네. 계속 떨어지고 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 그 회사에서 사주를 줘가지고 우리 사주죠. 네, 네. 받았는데 17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냈는데 네. 17년 동안 다니고 나올 때 또 내고 왔었습니다. 그만큼 그 뒤로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어떻든 이렇게 이때 경제가 좋으니까 우리 기업들이 정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90년대 돌아가지고 기업들이 생산 능력은 늘려놨는데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렇죠. 네.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네, 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우리가 IMF 경제위기라고 그럽니다만 위기를 겪게 된 거죠. IMF 경제위기가 기업하고 은행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정말 뼈아픈 구조조정했죠. 이때 30대 재벌 중에서 11개가 없어진 겁니다. 자산 가격도 폭락했죠. 그렇죠. 코스피가 그때 당시 277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때 삼성전자가 뭐 몇만 원 안 한 했죠. 3만 원. 네, 네. 현대차가 99,000원. 9,900원. 예, 만원 예, 이하였죠. 예, 예. 네. 예, 그리고 환율도 폭등했었어요. IMF 네. 경제 있고 일시적으로 1,85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한국의 자산 가격 떨어졌지, 돈 가치 떨어졌지. 네. 얼마나 돈 벌고. 절호의 기회죠. 네. 그래서 이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 사가지고 나중에 자산 가치도 오르고 환율도 떨어지고 한국 돈 가치도 오르고. 여의도 빌딩을 뭐 몇천억에 그냥 쭈쭈쭈 다 했었죠. 네. 예, 론스타가 4조 8천억 벌어갑니다. 네. 예, 저는 중국이 이 후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마 부실이 적으면 아마 중국 정부가 처리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제가 더 이코노미스트 연구의 주간지 잘 엄청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진핑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네. 이 용타고 추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제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네. 자본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시장은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조만간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음. 구조조정하면은 기업이 더 없어지고 자산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지금 올해 들어서 중국 주가가 거의 상하이 종합지수까지서 한 27% 정도 떨어졌죠. 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구조조정 신호다. 네. 근데 우리는 IMF라는 거대한 힘을 빌려가지고 구조조정 빨리 했어요. IMF가 거의 시키는 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 잘 들었고 예. 금도 잘 모았고. 예, 금목이도 없고. 근데 중국은 IMF 힘을 빌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외환보유액이 3조 1천억 달러 되니까요. 네, 네.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보다는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 서기 시작했는데 한 2020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네.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때는 뭐 나중에 주식시장 좀 말씀해 네, 네, 주시겠습니다. 네, 네. 예. 주가가 뭐 떨어졌다 오르렀다 하지만은 2020년 정도 상반기에 예, 가장 저점을 기록하지 않을까. 네. 예, 미리서 준비해야 됩니다. 2020년 상반기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예. 긍정적으로 보신다. 예, 우리가 이제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보면은 주가가 네. 급락했다, 급등했죠. 네, 네, 맞습니다. 소위 네. V자형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중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금융시장도 많이 공부해야 되지만은 중국의 금융시장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게 차트를 보면, 네. 그러니까 그 냄비 있잖아요. 저희들 네. 라면 끓여 먹을 때, 네. 예. 냄비 그 불을 좀 하면
금방 물이 끓잖아요. 그리고 식을 땐 또 금방 식고 예. 중국 차트를 보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예. 예, 제가 차트 나왔으니까 한번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상해 종합지수 흐름 차트 이게 월봉의 차트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2007, 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하락이 70%에서 80% 사이까지 급락 파동이 나왔죠. 예. 근데 지금 또 2015년도부터 고점 대비해서 또 한 3, 40% 폭락을 하고 3,500 갔다가 지금 이렇게 하락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저쪽에 이제 지수를 좀 올려놨는데 4,580포인트가 2007년도부터 이 추세 라인을 그었을 때 맞닥뜨리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20년 상반기 구간이 저 자리에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저 자리를 간다는 게 아니라 밑에 보면은 고점에서부터 2015년도부터 2018년도에 추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에 제가 저희 이게 방송용으로 차트가 고향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예. 근데 그 자리가 이제 2000을 이탈해서 1950에서 이제 1800 중반 정도의 아주 중요 라인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0 구간까지 시장이 열려 있고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또 이 중국도 파생이기 때문에 파생 포지션에 따라서 2000도 이탈하는 흐름을 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차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자리가 찍으면 저 자리 타이밍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2019년 후반에서부터 2020년 상반기 정도의 저 자리에서 이제 박스 형태 있고 이제 2020년 상반기를 넘어서면서 저 4,500을 넘어가려고 하는 아주 큰 에너지가 이제 터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있다가 예. 나오는 걸로 일단 분석은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저 강대표님하고 계속 이렇게 네. 방송을 하면서 네, 늘 제가 보는 네. 펀더멘탈하고 네. 기술적 지표가 네, 어쩜 이렇게 비슷할까 네, 이런 네, 가끔 생각을 하는데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로 네. 주가를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전망을 해본 거거든요. 이걸 혹시 그래프를 엑셀로 이렇게 직접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 엑셀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델로 네. 한번 중국 주가를 한번 장기적으로 전망해 본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반등은 좀 하고 있죠. 조금 네. 더 반등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다음에 내년 뭐 상반기 하락했다가 하반기 좀 반등했다가 2020년 상반기에 바닥을 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 수치를 적어놨습니다. 사실 네. 주로 제가 방향을 보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근데 2천은 여기서도 데이터상 이탈하네요. 이탈하고 중국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가 네. 지난번에 2008년에 네. 6,100까지 6,100까지 올라갔다가 갔죠. 1,800까지 떨어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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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2020년 상반기가 네. 1,800, 네. 뭐 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2020년 6월이라고 써 있지만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네, 거죠. 그럴 수가 있죠. 예, 네, 예. 그거는 당연히. 근데 보시는 분들 중에 6월 달인데 안 났잖아요. 이러신 분들도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안 되죠. 네, 전후가 될 수가 있는 예, 것이죠. 예, 네.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상승. 아까 4,500 네,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 이거 뭐- 뒤에 차트를 안 보고 이게 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해봐도 이 정도 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참 늘고 네. 비슷하다. 네. 근데 화면 뒤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이건 네, 예. 이거 위안화 환율 차트인데 네. 교수님이 위안화에 대해서도 앞에 자료 혹시 준비돼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위안화에 대해서 좀 혹시 이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칼럼 쓴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거를 좀 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위안화 차트, 환율 차트를 태어나서 처음 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환율 차트가 사실 바로미터인데 원달러 환율 차트는 진짜 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보고 하루에도 열수십 번을 보는데 위안화는 처음 봤습니다. 예, 예. 근데 봤는데 여기서 보면은 환율이라는 게 지금 위안화의 이제 흐름이랑 차트 흐름을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은 일시적으로 중국이 반등이 좀 예, 나올 반등, 수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현재 위안화가 올라갔다가 지금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요번 달에서 약간의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위안화 상해 종합 증시가 좀 올라갔다가 N자 패턴으로 강하게 위안화가 위쪽으로 좀 열리는 그런 흐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혹시 교수님 뭐 이따가 뒤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저도 저 위안 환율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지금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저는 미중 무역 전쟁의 마지막은 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외환시장 네. 개방, 그 다음에
중국의 내수 중심 성장, 중국 체질이 굉장히 이 전쟁 끝나고는 강화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 미국이 중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 중국보다 뭐 물건 싸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네. 미국이 잘하는 건 서비스업, 네. 서비스업 중에서 금융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1년에 중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에 가입했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한 4조 7천억 정도 되죠. 네. 네. 그럼 미국이 노리는 것은 그 중국한테 줬던 돈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네. 금융시장에서 찾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도 추구하는 목표가 그동안 제조 강국, 무역 강국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하나 국자를 포함하는 금융 강국이에요. 금융 강국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본시장 자유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조만간 자본시장 점진적으로 자유하고 애완시장도 자유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국이 기업을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네. 예, 그때는 이하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래서 아까 7.5 이하까지 올라갈 수 있다. 네네네. 거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 그때 가가지고 중국 자산을 사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7.5에서 7.5로 정확히 찍지 않을 수는 예, 있겠지만 예. 그 언저리에서 2020년 6월을 전후로 보고 그리고 증시가 상해 종합 증시가 2,0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가 그 자리가 맥자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이하나 가치가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번 무역 전쟁 끝나고는 소비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하나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그때 가서 중국 자산 가격을 사놓으면은 자산 가격 오르고 또 이하나 가치 올라가지고 네. 마치 97년 아까 애한이기 전에 그 우리 겪으면서 론스타고 우리 주식 뭐 애한은행 사가지고 자산 가격 올라가지고 또 한국 통화가치 올라가지고 돈을 벌어갔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 그럴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때쯤에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중국이 부동산이 제일 비싼 동네가 혹시 어딘지 혹시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의 비싼 동네 예. 예, 우리나라의 뭐 서울의 뭐 강남 쪽이나 그냥 그런 것처럼 중국의 그런 도시를 찾아서 저희도 부동산을 좀 투자도 하고 주식도 투자하고 그렇죠. 그럼 그 기회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투자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제일 좋은 네. 그러니까 저 도시도 집도 제일 좋은 데다 사셔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주식도 네. 우리 좋은 삼성전자가 30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 예. 갔죠. 네. 중국의- 칭따오 맥주 같은 거. 예.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를 사는 네네네. 것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일부 증권회사 보니까 매주 네. 중국의 그 내수 1등 우량주 기업 실적 네. 그다음에 주가 동향을 계속 주마다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거기서는 계속 사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은 안 되죠. 네, 저는 지금 살 때는 아니고 네네네. 지금은 그 자료 보고 네. 공부하는 공부할 때죠. 네, 네. 네,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그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교수님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저랑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네. 이런 대화를 하는데 이 정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실 것 같습니까? 저도 마음속에 답은 있습니다. 예. 글쎄요. 역시 교수님으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다 무료로 보시는 거지만 네. 다 한 사람당 한 1,000만 원씩 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강 대표님이 받으셔서 점심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 좀. 아, 저도 저 중국 네. 2020년에는 제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이요? 네, 절반 이상을 중국 내수 1등 우량주 아직 투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직 40대 중반이시니까 100 빼기 법칙으로 하면 55%를 투자하시는 게 저 맞습니다. 60세입니다 지금. 네, 네. 방송용이었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중국의 위기를 겪고 이 기후에 중국 체질이 굉장히 강화되더라고 하고 네. 우리도 저 IF 경제위기 되고 엄청 그죠. 네, 기업 네. 회계도 투명해지고 기업 실질도 굉장히 강화되면서 네, 네. 주가가 500, 1000에서 박스권 거치다가 그 뒤로 200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네, 그런 단계가 중국서 지금 조만간 남아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는 중국을 많이 공부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문제는 참 우리나라죠. 근데 우리나라 사실 중국 의존도가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올해 이머징 마켓 주가 보니까 중국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 네. 우리 주가가 또 중국 주가 다음으로 또 많이 떨어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2000년에 22%였어요. 네. 근데 12%로 줄어들었고 네. 중국 비중은 11에서 27% 올라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 세계 경제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 경제 역할 축소되고 중국 경제 역할은 확대되고 있구나.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요. 미국도 잘 알고 미국 가서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은 중국, 인도 가서도 한번 공부해봐라. 그래야지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거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인도 갔었어요. 남쪽에 벵갈루라는 IT 도시가 있는데요. 네.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해 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인도 공과대학 IIT라고 그러거든요. IIT 떨어지면 미국 MIT 간다. 그 정도로. 네, 그때 당시 그 인포시스라고 인도에서 큰 IT 서비스 회사 네. 그 회장 아들이 미국 코넬 대학 갔습니다. 네. 그 코넬 대학 교수가 너 왜 IIT 한 거 여기 왔느냐 그랬더니 IIT 떨어져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이런 농담을 했다는데. 뭐 중국도 칭화대학, 베이징대학 굉장히 좋은 대학이고 예, 진린대학 개공교수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네. 거기 갔더니 학생 수가 6만 8천 명, 와. 교직원이 1만 3,500명. 네. 어마어마하네. 뭐 제가 있는 서강대 학생 수가 그 교직원 수가 비슷합니다. 네, 네, 네. 예, 주변에 자동차 공장이 많아가지고 자동차가 유명한 대학이라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도 지금 잘 알지만 중국, 인도를 더 잘 알아야지 앞으로 더 할 일이 많고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무역 수지인데 이게 전체 무역 수지예요. 네. 그런데 한때가 2006년부터 이게 13년까지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보다 막대가 대중 무역 수지입니다만 중국 한 나라에서 전체 벌어온 것보다 더 많이 벌어왔었습니다. 대단해. 네. 그만큼 우리 중국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요. 사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고 중국 주가 뭐 별로 안 좋죠. 네. 미국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우리 주가는 미국으로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이 갈림길에 중간에 서가지고 갈팡질팡. 네. 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상해 종합증시 보면 제가 방송 중에 가끔 잘난 척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대표적인 잘난 척을 한번 교수님 앞에서 제가 2014년, 15년 사이 저 자리에서 네. 그때 팟캐스트 방송할 때였습니다. 네. 저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돈의 8종까지 중국 펀드 가입시켜라. 네. 그리고 네. 5천까지는 그냥 홀딩 해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5천을 오버시팅 하는 거는 괜히 욕심부리면 결국은 다 오바이트 한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둔 저희 구독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 말을 믿고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이 이제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향후 이제 2, 3년 이내 그 기회가 또 온다는 거죠. 네. 네. 뭐 그때 정말 통찰력 있었네요. 네. 근데 그 당시 일부 그 자산운용사, 증권사에서는 네. 이때 중국 펀드 엄청 많이 팔았었죠. 진짜 저는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 집단들이 있는 데서 저 자리에서 중국 펀드를 파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절대 중국 펀드 하지 말라 얘기해도 저는 영향력이 적고 그들은 모든 마케팅과 영업력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팔려서 국민들이 피해를 봤죠. 네. 아마 그분들이 여기서 실수 한번 했고 우리 네. 국민들한테 손해 많이 끼쳤기 때문에 네. 아마 공부 많이 했겠죠. 그렇죠. 공부를 해도 그들은 뭐 저 개인 사지만 개인 의견이지만 국민들이 돈 많이 버는 걸 그렇게 많이 원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요번에 좀 저희 금융사들이 저희 SNS에 이런 진짜 팩트를 많이 전달하고자 하는 저희 이런 채널들이 많이 생겨서 그들도 좀 정신 차리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책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위험한 미래를 최근에 폈는데 네, 베스트셀러가 되셨죠. 그거의 결론은 뭐냐면 네. 중국 가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중국 가서 금융을 그동안 우리가 중국서 돈 벌어온 것은 그냥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물건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중국서 돈을 벌어왔거든요. 네. 근데 웬만한 물건은 중국이 앞으로 더 싸게 더 좋게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물건 만들어 중국서 돈 벌기는 힘들고요. 네. 중국이 구조조정을 할 때 네. 중국 가지고 금융으로 국부를 늘려야 된다. 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 국가 전체적. 근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이 네. 이 금융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교수님 왜 나라의 부름을 왜 안 받으시는지? 안 부릅니다. 예, 예. 좀 예. 비판만 했더니. 예. 예, 그리고 국가 정책적 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네. 최근에 줄어서 700억 달러 정도 되고 한때는 1000억 달러가 넘은 적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투자로 한 절반 이상이 나가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무슨 의미냐면 우리 국민들이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돈 번 돈 가지고 네. 국민연금 뭐 보험사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은행들이 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투자를 하거든요. 네네네.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네. 그 돈 가지고 땀 흘려 돈 벌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해외 증권 투자 주식 투자 가지고 손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금융회사 특히 저 국민연금 펀드 매니저한테 강의할 때도요. 네. 당신들 정말 큰 사명감을 가져라.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해외 주식을 한 19% 투자하고 있거든요. 네.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네. 우리 국민들, 우리 피땀이잖아요. 기업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해외에서 벌어온 돈을 네. 당신들이 그 돈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네네. 뭐 사명감을 가져라. 네. 네, 그리고 머지않아 중국서 그 기회가 올 테니까 네. 중국을 통해서 좀 금융의 극부를 늘려달라. 네. 뭐 이런 말씀 계속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 앉아서 그러니까 그 유튜브도 사실 글로벌이잖아요. 네. 유튜브를 영상을 찍으면 사우디에서도 보고 일본에서도 보고 노르웨이에서도 보고 네. 미국에서도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구글에서 저한테 광고비가 이제 들어옵니다. 아, 뭐 한 달에 한 100에서 300 정도가 들어옵니다. 애국자 애국자죠.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딱 받으면서 생각한 게 해외 선물 투자를 제가 교수님한테 막 자랑도 하고 막 네, 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저는 내년에 오늘 또 돈 많이 버셨네. 네네네. 내년에 세금을 한 2억 가까이 내는데 결국에는 10%를 내잖아요. 네. 그럼 얼추 제가 어느 정도 수익, 그러면 그게 다 달러를 벌어온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이건 팩트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브레인들이 예. 금융을 잘 연구해서 해외에 해외 선물이라든가 예. 해외 주식 투자를 잘 해서 그렇게 좀 달러를 좀 벌어왔으면 하는 예. 마음이. 네. 예. 그걸 이 교수님이 당시 좀. 저 네. 일부 금융회사들이 사실 저 해외 나가지고 투자를 많이 하고 초기에는 돈을 벌었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 한 대 팔면은 네. 뭐 몇십만 원 남은데 그렇죠. 금융을 통해 가지고 네. 그걸 늘리자. 근데 시기가 좀 잘못됐었죠. 그러니까요. 네. 모든 게 시기 때가 있는데 그 시기 때를 아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늘릴 시기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네. 이 시기를 그러니까 놓치지 진짜-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집중해서 공부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무튼 교수님 끝까지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아유, 빨리.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네, 같이 네, 좀 네. 지식을 네, 네. 나누고 싶습니다. 네네네네. 아, 참, 아무튼. 그럼 이제 뒤에 이제 페이지가 거의 마무리. 네, 이게 네. 오늘 마무리고.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제 저점 대비해서 이제 조금 기술적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제 앞으로 더 좀 반등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그 상해 종합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약간 선행한 거는 좀 보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S&P 500도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하면서 이제 약간 수렴해서 한 번 더 약간 올라갔다가 이제 이 다이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텐데 지금 우리 그 만약에 펀드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펀드 투자를 한다면 적립식입니다. 예. 한 3년을 봤을 때 예. 그러면 미국과 코스피 중국 중에 적립식 펀드는 어떤 게 좀 혹시 저는 건- 단연히 중국이라고 중국이다. 네. 네, 지금 저 미국 주가가 좀 1월 달에 한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10월에 또 많이 떨어졌죠. 네. 뭐 좀 반등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네, 저는 내년에는 중국 주가보다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지라고. 고점 대비해서 네. 네, 많이. 네, 예. 미국 경기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장기 네. 확장면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근데 미국 경기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신호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미국의 건설 투자는 올해 들어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네. 설비 투자 증가세 둔화되고 있고 수출 안 되거든요. 네. 지금 소비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택 경기 둔화되고 네. 이렇게 금융시장 주가 불안하면은 네. 미국 소비심이 위축될 겁니다. 네. 그럼 미국 가계는 자기 금융자산의 36% 정도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 주가가 조정받으면 소비심이 위축될 수밖에. 네. 그래서 소비가 미국 GDP 한 거의 70%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위축되면은 네. 미국 경제 성장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런데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엄청 나왔는데요. 많았죠. 네. 그런데 11월 들어가지고는 미국 정기 정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도 점점 마무리되고 있다. 네. 얼마 전까지는 12월에 미국 금리 네. 추가 전부 인상 올린다고 네. 봤는데요. 네, 이제 동결이 나오죠. 예, 뭐 그런 네, 조망도 얘기도 있죠. 나오고 네.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치고 주가는 11개월에 걸쳐서 평균 S&P 500 지수가 네. 23%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때는 제가 앞에 그린 거는 안 그려놨습니다. 네네. 50%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미국 주가 거품이기 때문에 내년 초에 어떤 상반기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치고 네. 미국 주가가 한 30% 이상은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미국 주식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요. 네. 또 떨어지면 또 주가가 오르죠. 오를 때 이 세 가지 주가 지수 중에서 어느 게 제일 많이 오를 것인가? 그렇죠. 그럼 만약에 저는 이제 교수님의 조언을 제가 듣고 중국도 저도 긍정적으로 이제 향후 봤을 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률을 보면 전략을 이렇게 우리 그 구독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하다가 내년에 20만 원씩 예. 하다가 내후년에는 한 100만 원씩. 예, 맞습니다. 아주 좋은 전략 아닙니까? 아, 좋은 전략.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교수님이 갖고 있는 거를 제가 많이 좀 더 뽑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자료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 다음은 혹시 어떤? 다음은 저 유럽 경제, 일본 경제, 그다음에 네. 영국 브렉시트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그 유럽, 일본 경제를 같이 한번 그때 말 많았던 그렉시트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죠? 브렉시트요? 네. 예. 브렉시트 말고 그렉시트라고 아, 그렉시트요? 그리스 옛날 얘기 있었잖아요. 아, 네. 그거는요. 네. 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다시 나타날 다시 수가 나타날 있습니다. 거예요. 네. 이제 또 뽑아 먹겠죠, 또 예. 그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기회에- 다음에 그러면 유럽, 일본, 또 브렉시트까지 네. 자료가 좀 이머징 네. 마켓도 간단히 좀 소개해드리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계 경제에서 네. 제일 중요한 게 미국이고 중국이고 네, 나머지 세계 경제는 그냥 한 시간에 네. 전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제 저희 젊은 친구들이 저희 채널을 네. 그 가상화폐 때문에 많이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상화폐 지금 시장이 뭐 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많이 하락을 하면서 네. 그 젊은 친구들이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네. 되게 의기소침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젊은 친구들한테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네. 예, 잡자 뭐 이런 마지막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얼마 전에 그 KBS 아침마다 나가셨어요? 나갔었거든요. 그러셨어요? 거기 가서 네. 제 인생을 저 1시간 동안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 이금희 앵커랑 해서. 네. 네네. 이금희 앵커가 진행할 때였습니다. 네. 그때 저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그럽니다. 네. 강 대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인생은 좀 부끄럽지만 사랑이다. 사랑이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희망의 진행형이다. 희망의 이런 진행형이다. 식으로 네. 이야기하면서 1시간 네. 제 인생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열심히 살다 보면 늘 좋은 일이 발생하거든요. 네, 저는 저 쿵팬더라고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있죠, 있죠. 네. 저 닮은 콩푸 밴드인데. 네. 바로 공감하시네요. 네. 귀엽게 네네. 생기셨습니다. 네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어제는 지난 일이고 네. 내일은 비밀이다. 아, 어제는 그럼- 지난 일이고 네. 내일은 비밀이다. 네. 네. 오늘은 선물이다. 네. 사실 어제 지난 일이죠.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 그렇죠. 몰라요. 네네네. 근데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선물이죠. 네. 이 순간을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은 반드시 내일 더 좋은 일이 생기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은 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네. 그 다음 순간에 반드시 그 좋은 일이 네. 생깁니다. 야, 좋은 희망 갖고 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은 네. 분명히 이거 더 좋은 내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의기소침하게 너무 쭈구리 이거 하지 마시고, 본업에 집중하시면서 저희 강의, 메이크이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